안녕하세요. 시민사회협력사업팀 김나영 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제한형 사업 공모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1기 제한형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2기에서는 세부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한형 사업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형 사업은 자유공모 방식의 진입성장형 사업과는 달리 코이카가 협력국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한 후 시민사회 전문성을 활용해 공모 방식으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한형 사업의 목적은 시민사회의 지역 및 현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소수민족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협력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협력국의 진출을 희망하시는 파트너 기관을 지원하고 우수사업의 모델화를 통한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공모와 제한형 공모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모는 파트너 기관 주도의 자유제한 방식인 반면 제한형 공모는 코이카가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한 뒤 공개한 사업 설명서에 대해 파트너 기관이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한형 공모도 마찬가지로 서면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파트너 기관이 선정되며 실행협의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공모와 달리 제한형 사업 파트너 기관은 약정 체결 후 착수 조사를 필수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 현장 및 현지 파트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착수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제한형 사업의 분담금 매칭 비율과 사업비 규모는 성장형 사업과 동일합니다. 성장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분담금 매칭 비율은 8대2이며 분담금 비율 완화 우대 조건도 성장형과 동일합니다. 사업비 규모 역시 성장형과 동일하게 연간 7억이고 대학 및 연구단체는 연간 5억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한형 사업은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각 사업별로 사업 설명서에 명시된 의무 반영 사항을 반드시 예산 내 필수로 편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뒤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한형 사업의 운영 기준과 참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 기준입니다. 성장형 사업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파트너 기관의 참여 요건 역시 성장형 사업과 동일하게 민관협력사업 참여 경험이 1회 이상인 기관으로 상세 기준은 공모 안내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가능 사업수입니다. 제한형 사업 제한 건수는 진입형 또는 성장형 제한 가능 사업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입형 성장형 공모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형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한형 사업의 심사 기준과 착수조사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 기준입니다. 제한형 사업의 심사는 기존 진입성장형 사업의 서면 및 면접 심사 항목을 기반으로 하되 제한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사업별로 제시된 의무 반영 요청 사항이 제안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둘째, 해당 제안서만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셋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뤄졌는지 이 3개 항목이 추가되어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제안형 심사 항목은 공모 안내서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성장형과 동일하며 심사 결과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제안서가 8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서 한 건만 최종 후보 사업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착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형 사업은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착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선 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추진 여건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파트너 기관과의 실행계획 협의 등이 포함되며 해당 예산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코이카는 공모를 공고하는 단계부터 착수조사에 참여가 필요한 전문가의 분야나 등급을 의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사업 설명서에 착수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문가 분야나 인원수 등이 명시된 사업은 이를 참고하셔서 제안서 및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하고, 코이카는 심사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셨을 올해 사업 추진 대상 사업 목록입니다. 26년에는 교육 분야 사업 3건, 다분야 중 장애 사업 2건을 대상으로 제안형 공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의 기간 공모 게시판 내 이미 제안형 사업 설명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형 사업에 지원하시는 파트너 기관에서는 각 사업별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시된 수요와 요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월 20일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사무소에서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파트너 기관과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파트너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제안형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입니다. 각 제안형 사업의 설명서에 파트너 기관 제안 시 의무 반영 사항 항목에 명시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코이카는 사업별로 상주 인력, 분야별 전문가, 기자재, 건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의무 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항목의 반영 여부는 심사 시 요청 사항 충실도에서 평가됩니다. 또한 제안형 사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반영 사항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착수조사의 예산과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제안서 내에 착수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해 주셔야 하며, 착수조사는 기초선 조사 병행하여 실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명서 내 착수조사의 특정 분야 전문가 투입이 요청된 경우 전문가 인건비 또한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조사가 완료되면 코이카의 착수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관리비 10% 고정 편성인데요. 모든 제안형 사업은 환자 관리를 위해 전체 사업연도 기준 총사업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고정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성장형 사업처럼 10% 이내가 아니라 정확히 10%를 고정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단순히 공고사항이 아닌 제안서의 필수 반영 요소로 누락시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모든 제안형 참여기관은 반드시 상기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의무 반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살바도르에서 작성해 주신 사업 설명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제안형 사업의 의무 반영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수조사 시에 청소년 개발 전문가를 필수 투입으로 지정을 해주셨고요. 일반 관리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의 10% 고정 편성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르완다 사업 설명서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는 특정 분야 및 등급 이상의 전문가 투입을 필수로 하고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및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는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 요소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파트너 기관에서 건축 예산 편성이 가능하시도록 사업 설명서 내 건축 연면적, 규모 및 과업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소에서 추산한 건축 예산을 바탕으로 건축 활동 추진을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최소 예산을 명시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건축 관련 안내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보다 자세한 안내가 더 포함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수 사업에 의무 반영 사항 중 기자재가 있는데요. 사무소에서 수원기관이나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리스트와 최소 편성 권고 예산을 참고하셔서 제안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제안형 사업 역시 성장형 사업과 동일한 제안서를 사용하되
필수 제출 서류 중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결격 또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공모와 마찬가지로 제안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시거나 형식을 변경하실 경우 감점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공모와 달리 제안형 사업에 한해서는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 기초선 및 목표치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감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관리 계획이 생략되는 건 아닌데요. 사업 설명서를 바탕으로 PDN과 모니터링 매트릭스 내 지표 및 지표 정의는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하며 약정 체결 이후 착수 조사를 실시하신 후에는 반드시 기초선 및 목표치와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예산서 역시 성장형 사업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예산서 작성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설명서 내 의무반영사항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 또한 성장형 사업과 동일한데요. 인건비는 총사업비 기준 30% 이내이고 파견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기자재 및 건축 예산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라오스 사무소에서는 건축 비용으로 약 8.2억 원을 의무로 편성하시도록 명시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건축 및 기자재 예산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라오스 사업의 경우 의무 반영사항을 고려했을 때 최소 총사업비가 16.4억 원 이상인 사업 제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형 사업별 온라인 컨설팅 안내입니다. 공정한 공모 추진을 위해 코이카 본부나 해외 사무소는 제안형 사업에 대해서 개별 면담이나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안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민간협력사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제안형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 기관에서 청구하실 수 있도록 코이카 홈페이지 내에 답변을 일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파트너 기관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5월 20일 화요일에 예정된 코이카 본부와 해외 사무소의 합동 온라인 설명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컨설팅 시간은 화면과 같고 상단에 보이는 링크로 모든 사업 컨설팅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형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기관에 많은 관심과 우수한 제안을 기대하며 그러면 저희는 다시 온라인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